목포 시내버스가 또 운행 중단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선권 문제가 핵심인데 합리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군공항 문제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무안군수와 전남지사 만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 배경에 돌연 보류된 무안군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국립대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 본부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노선권과 관련해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버스가 또 멈춰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큰데요. 목포시와 시내버스 회사 등이 하루빨리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한철 대표는 민감한 부분이었던 노선권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하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일단 이 대표의 이 같은 결심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내버스 회사 인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과 협상 테이블도 조만간 마련해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 측과 만나 시민들과 시 버스 측이 공감할 수 있는 협상 내용들을 수록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80여일 동안 버스가 멈춰서면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지요. 목포 시민들은 차도 없고 전부 다 이 교통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경영난 때문에 사업 포기를 선언한 버스회사,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목포시. 뚜렷한 대책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목포시와 버스회사,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도 위기가 심각한데요. 목포대학교도 결국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재학생 8,000명인 목포대학교. 올해 신입생 정원 1,400여 명 가운데 14% 가까이 미달됐습니다. 입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목포대학교는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3개 학과 12개 학부를 21개 학과 16개 학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의 이번 학사 구조 개편안은 사상 초유의 결정입니다. 기존 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금 외면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학과의 모든 틀을 다 개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학과들은 명칭도 바뀔 예정. 이번 대대적인 학과 개편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 측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학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왜 바뀌는지. 한편 정부는 올해 학과 경계를 허무는 등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교 1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군공항 이전지인 전남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5년 전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민간공항 통합을 합의했는데 군공항은 빠져 있습니다. 전남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인데요.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지난해 11월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더니 광주시로의 편입 주장까지 나왔고 광주시장까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군부를 지폈습니다. 전남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유감이라며 2장짜리 입장문을 냈을 뿐입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인 전남이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슈를 선점한 곳은 광주시였습니다. 광주시장의 연일 계속된 군공항 관련 언급에 전남지사는 반박과 해명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이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를 전남도가 돌연 보류하면서 군공항과 연계한 무안군 압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인근 91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무안군은 이곳을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1,600억 원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도 시행사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사업 관련 업무 협약에 대한 김영록 지사 보고 이후 돌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AI 첨단 농산업 관련 용역이 끝난 뒤 무안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사업과 함께 검토하라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무안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일정들이 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이 때문에 17일 저녁으로 예정됐던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찬 자리도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무안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무안 군민도 전라남도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안의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김영록 지사의 최근 발언과 전남도가 조직적으로 무안 군민들을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들까지 무안 지역 주민들의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끽소도 못하고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무안군을 콕 찍어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범대위 측은 전남도청 앞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보일러실에서 작업을 하던 60대가 연기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고 환자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연기가 병동으로 피어올라 의료진 등 1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10일에도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직원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를 위해 도내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투자와 편성이 확정된 영상물에 대해 도내에서 소비한 숙박비와 식비, 차량 임차료 등 전남 지역 소비액의 50% 이내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를 전남 2청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도 기존보다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부통합청사 입주부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1국 6과 154명 규모에서 1본부 3국 1관 11개과 32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동부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에서 환경관리국 하나를 독립시키고 산림과에 문화 관련 2개 부서를 더한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으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오는 7월 통합청사로 확대해 문을 여는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기존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시켰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안이 동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원, 도립미술관 등과 연계된 문화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순사건 지원단 이전으로 희생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실조사에도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선 8기 공약 이행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산단의 조성과 지원 분야가 분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투자 유치에 좀 실질을 좀 기해보자. 도 본청은 기존 관광문화체육국의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부서 동부본부 이전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 육성과를 더해 관광인재체육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도의회에 상정해 가결되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과 더불어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의 역경을 이기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정화섭 씨 등에게 장안 장애인상이 수여됐고 장애인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의 공로가 큰 장애인 복지 유공자 34명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재산의 강제 매각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은 대법원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된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나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로 3월 말 기준 전남 지역 인증업체는 6,030개소로 전국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C 목포가 오는 22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화성FC와 2023 K3 리그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달 11일 K3 리그 개막 이후 FC 목포는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며 전체 15개 구단 가운데 3위를 기록하고 있어 홈 개막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다음 달 4일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결성한 재즈팀이 선보이는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 장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한평구는 멸종 위기 종이자 한국 자생란의 대표종인 새우란 특별 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한평 자연생태공원 특별 전시관에서 개최합니다. 새우란은 뿌리가 염주처럼 마디진 모습이 새우 등을 닮은 난과 식물로 우리나라 남서해안 도서 지방의 자생지며 동양란이지만 서양란처럼 꽃이 화려하고 향기가 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완도군은 최근 글로벌 호텔 체인인 코트야드와 치유산업 홍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